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정윤성입니다. 미국 연준의 새해 첫 FOMC 회의가 27일과 28일 양일간 개막합니다. 시장은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난해 12월 FOMC 성명서에 인내심, 페이션트란 표현을 새로 담으면서 연준의 인내심이 이번 회의에서도 변함없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개선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 여파로 이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ECB가 전격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과연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윤석 캐스터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일이면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1월 달에 종합적인 이슈의 하이라이트 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쪽의 영향에 따라서 향후 제가 볼 때 뭐 3월 달 증시까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는데 안 다뤄볼 수 없는 또 내용이 되겠죠. 지금 뭐 이 시간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 초에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슈 집중 분석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번 연준의 그 FOMC 회의 전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을 우리 이승원 대표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자, 일단 1월 FOMC 회의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OMC 성명서 문구에 대한 쪽을 12월과 동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문구를 보게 되면은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가 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문구가 하나 추가가 됐죠. 페이션트라는 그런 문구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페이션트라는 문구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문구와 페이션트가 언제 삭제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앞으로 연준에서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지역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얘기하는 이 베이지북, 그러니까 FOMC 회의의 이제 참고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평가에 대해서 완만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특정 기술자들을 제외한다라면은 임금 상승 압력에 대한 쪽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물가도 다소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대한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문구를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FOMC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FOMC가 끝나고 나서 재미있는 것, 언제쯤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라는 이런 점도표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시점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더 뒤늦게 지금 그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6월달 금리 인상설에 대한 쪽도 있습니다만 9월달 금리 인상설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무게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겠고요. 국내 시장에서 해외 패시브 펀드 자금 매도에 대한 쪽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매수 FOMC 회의 이후에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서 환율과 유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매수세에 대한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느 업종에 지금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승원 대표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에셋의 명성욱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이석우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우리가 좀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들으시기 좀 편하시게 생각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연준의 FOMC 회의는 국내 증시 쪽으로 우호적 작용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뭐 이렇게 크게 긍정적 작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우호적인 것보다는요, 그냥 뭐 중립적인 시각.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죠. 일단 그 도표를 하나 보면은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IMF에서도 미국의 그 지금 GDP를 갖다가 올해 3.1%에서 3.6%로 상향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미국 경기의 체질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제반 지표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4년 그 3, 4분기 이후로는 좀 그
경기 개선 강도가 상당히 지금 좀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 50 이상일 때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작년 3분기 이후 계속 지금 약화되는 모습이고 1월 달 그 PMI 지수가 예상이 54인데 이제 53.7로 지금 조금씩 3분기 이후에 지금 저조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있고요. 화면을 보면 계속 좀 미국 제조업 지표가 하강 국면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FOMC에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금리 인상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미국의 금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지금 상당히 지금 견조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NAHB 주택시장 지수의 모습도 보면은 1월 달에 58을 예상했는데 57. 물론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제반적으로 좀 약간 좀 미국 경기가 3분기 이후에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공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서 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초점은 유가 하락 그리고 달러 강세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작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경제에 도움이 됐냐 이게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거죠. 확인이 안 됐다는 점에서 보면은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리서치를 보니까 6월 달 될 것이다 가장 많긴 하지만 점차 9월 달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에 조금 더 미룰 가능성에 초점을 놓고 좀 시장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요, 역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은행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파이터인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유가 하락도, 그리고 달러 강세도, 이런 요인 때문에 1.4% 수준으로 전분기보다 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면은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더 미뤄질 가능성, 그렇다면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아니면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번 주 FOMC 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을 본다면 이제 명석 대표의 의견은 이제 중립적 정도 수준으로 작용될 가능성과 더불어서 이석호 부장은 이제 오히려 우리 증시 쪽보다 이머징 마켓 쪽에 긍정적인 작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1년의 경제 지표가 4분기 쪽에서 별로 안 좋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월 달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이게 1월 달 쪽에서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뉴욕주에 다시 폭설이 요즘에 내려가지고 이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을 거에 대한 우리가 작년도에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연준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령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또 요번에 이제 뭐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가장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우리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뭐 상당 기간에서 이제 뭐 인내심을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미국의 가장 단초를 하는 역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좀 확대돼야 되는데 그렇죠. 소비가 확대되려면 임금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의 개선은 굉장히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이런 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어떤 변수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경제 현재 진행되는 모습 재반 지표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약간 뒤로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 10% 정도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뭐 안 좋은 것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안 좋은 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쪽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환율로 좀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 한 2.8% 정도가 미스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달러와 강세로 인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애플도 매출에 대한 쪽이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환율, 이 달러와 강세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가 그렇죠. 좀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굳이 이 달러와 강세라는 것을 더 촉진시킬 만한 어떤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번 FOMC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봐도 될까요? 예.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네.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지금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여기보다는 역시 교역량이 유럽 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또 강세가 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 또 다시 무역 그리고 기업 실적이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더 지나고 나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더 좀 미룰 가능성에 염두를 둔 좀 멘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머징 마켓의 자금줄에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그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환율 동향의 문제, 뭐 이승원 대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유가의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달러 가치랑 이제 원유 가격하고 이제 교환 비율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미국의 뭐 셰일가스 쪽 업체들 요즘에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미국의 정책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지금 베이지북의 동향에서도 지금 나와 있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캔자스시티 지역에서 이 굴착 활동에 대한 쪽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천연가스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착공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시추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대표적으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유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히려 이 유가에 대한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쪽이 미국 전반적으로는 좀 악영향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산업에서 약간 이제 미스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가를 상승시킬 만한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시 그 소비 촉진 면에서 보면은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도움을 준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GDP 성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는 분명한데 관련 기업들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책상으로 보면 유가를 갖다가 밀어서라도 소비를 갖다 증진시키다라는 것이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확실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는 분명히 하락이 일어났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역시 자금의 동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 지금 숏을 쳤던 것, 즉 매도를 쳤던 것 같다가 지지난주에 거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환매수가 들어가면서 유가는 한 45불 정도에서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동안에는 고점을 치는 분위기 한 이틀 동안 좀 나타나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역시 유가와 달러 강세, 이거 시속 게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뭐 어느 정도 중심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45불에서 60불 사이에 40불에서 60불 사이에 유가는 변동성만 좀 보일 가능성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오늘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니까 미국 쪽에서 내구재 주문 동향은 좀 쇼크성으로 다 나왔고 대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서프라이즈 수준에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은 여전히 소비는 좋은 것 같아요. 심리는 좋은 것 같고 또 뭐 주택 가격 아까도 뭐 동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구재 주문은 GDP하고 좀 연결되는 그 연관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미국 증시가 좀 현재 크게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미국의 FOMC 회의가 미국 증시 쪽으로도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가 지수라고 본다라면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주변 상황이라든지 뭐 또 유가라든지 환율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미 증시가 이제 내구재 주문이 이제 쇼크성 수준으로 지금 안 좋게 발표됐다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회의에 약간 좀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구재 주문이 쇼크 수준에 나왔는데 소비가 좀 심리는 좋다라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한편은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구재라는 것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좀 증대됐을 때 보통 내구재가 이제 내구재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소비재하고 달리 내구재는 우리가 집에다가 사놓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내구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구재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것은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에 약간 좀 FOMC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그 미국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번 연준은 결국은 매파적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이전에 온건한 정책의 가능성이 높다고 두 분 다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최근에 유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환율에서는
물론 뭐 현재 시간에는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환내 변화와, 그러니까 외환 쪽의 변화와 또 유가의 변화, 이것도 우리 증시에 상당히 그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기 뭐 FOMC에서 이제 일단 비둘기파적인 이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 달러 강세가 전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지금 환율의 동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4분기에 1121원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향 안정되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뭐 급격하게 강세 기조는 아니지만 약세 기조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미국의 경기와 맞붙이면서 미국도 역시 공격적인 이런 매파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환율의 변화는 원화 강세가 전개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수출 관련 기업들의 이런 모습은 좀 더 호전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승원 대표한테 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그동안의 주식 매도의 그 완화되는 부분이 이런 일련의 변화를 미리 좀 반영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누적 선물 매수에 대한 쪽이 지금 2만 계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만 계약 이상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좀 이제 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에 대한 쪽을 동반시키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 보게 되면 미결제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매도 포지션 구축했던 게 이제 청산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거래소 쪽 산업재 섹터에서 지금 그 대차 거래에 대한 쪽, 물론 이제 그 공매도가 뭐 축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차 물량에 대한 쪽이 점진적으로 이제 해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랫 방향으로 봤던 봤던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곰 쪽이죠. 이 베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시각을 좀 푸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쪽은 또 퀘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실적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이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아마 코스피 실적 전망치에 대한 대규모 하향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 근거죠? 아니, 왜냐하면 LG화학에 대한 실적이 2,300억으로 좀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 2,800억을 낮아져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하회해 있고요. 삼성 SDI 실적도 좀 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그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망치, 올해 2015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쪽이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냐. 이런 FM 가이드 쪽에서 나오는 네.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올해 한 해 동안의 실적의 전반적인 분기별로 본다면 계속 상향은 되죠. 그 되거든요. 구조는 맞는데 예. 그 구조를 제가 그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향 조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2015년을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다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한 쪽이 좀 낮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코스피에 대한 목표 타겟 그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실적 끝나고 나서 좀 하향 조정되는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유가겠죠. 핵심은 유가가 반등한다라면은 지금 뭐 실적 하향 조정과 상관없이 주가는 좀 더 이어져 갈 텐데,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됐건 LG화학이 됐건 이게 밸류에이션에 걸려 있다 보니까 전고점까지는 보이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는 유가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잠시 멘트를 좀 하고 싶은 게요. 네. 이미 시장은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했다. 어떤 준비가 뭐냐면요. 유가가 지금 45불에서 47불 사이에서 지금 2주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유주 한번 보시죠. 이미 10월 달에 저점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요. 이미 바닥을 치는 국면은 지났다라고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오일이죠. 네. 아람코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S-오일 같은 게 저점 되면서 네. 벌써 50%가 수가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인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유가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지금이 바로 살 때입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깨알 같은 자랑을 하시네요. 네. 그때 이제 조선주라든가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자금 동향이라는 것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동향은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4분기에 겪었기 때문에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선취매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완화가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발맞춰 나갈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바로 지금 유가는 올라가고 지금 이 시간이요. 그리고 달러는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FOMC에서 조금 더 긴축을 갖다 좀 늦추겠다. 바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그리고 선취매하는 세력들의 네. 어느 정도 그 정도 밑받침이 되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이석우 대표가 아주 뭐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는데 뭐 어필 안 하셔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동조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든지 또는 뭐 원자재 가격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은 항상 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선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걱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선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 S-오일이라든지 또 기타 정유주들의 이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유가가 지금 이제 배럴당 한 45달러 정도 이 정도 수준에 지금 있고 굉장히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기 부진에 대한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있지만 주가가 그런 것을 미리 이미 선 반영하고 지금 오르는 이런 추이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저유가를 갖다가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미 저점은 만들었고 시세는 이미 그 거래소 시장에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FOMC 회의 내일 예정돼 있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뭐 다수의 언론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이번에도 그냥 이전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일련의 경제 지표, 특히 작년 12월 달 쪽의 경제 지표와 1월 달 쪽에 나오는 경제 지표 쪽에서 일부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약해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명성욱 대표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이제 환율 요인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산업 지표 쪽이 좀 부진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준의 선택이 이제 내일 임박하고 있는데 뭐 이에 앞서가지고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이슈가 있길래 미국 증시 쪽에 이런 약한 흐름을 보이는지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미국 증시와 또 유럽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재현입니다. 민미경입니다. 네,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 아까 시작할 때 예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실적 시즌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시킹알파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C 학점의 스튜던트 학생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MS가 컨센에 부합하긴 했는데 9% YOY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킹알파가 전망을 했을 때 MS는 데드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성장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익성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싸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IT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MS의 주가는 한 10% 정도 밀리는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다우지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1.66%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7,383.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1.57% 역시 하락폭이 큽니다. 4,697.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1.29% 역시 하락하면서 2,030.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이 그리스 신정부와 국제채권단의 부채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영국 FTS 0.78% 하락세를 보이며 6,798.6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1.10% 하락세 보이며 4,623.1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42% 하락세 보이며 1,643.5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점검해봐야겠죠.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은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영국의 지난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기 대비 0.2%포인트 둔화된 수치이고요. 시장 예상치의 0.1%포인트 밑돈 결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치도 0.2%포인트 하회하며 지난 연말 생산과 건설 업종의 활기가 둔화되며 성장 둔화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로는 12월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크게 하회하며 3.4% 감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속도 둔화가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전 12월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11.6% 상승하며 예상치인 2.7% 상승을 크게 상회하며 발표되었고 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치인 95.5를 크게 상회하며 102.9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금일 통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달러와 약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이 깜짝 하회 발표로 인해 달러와 약세를 이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후 낙폭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금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얼마간 줄지에 대한 기대감과 지표 부진의 영향에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와는 최근 하락의 반등에 성공하며 1.1350선을 회복하여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전 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상당한 강세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유로화는 전일 대비 0.8% 상승한 1.1367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역시 글로벌 달러와 약세의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흐름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 특이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의 달러와 가치의 흐름과 더불어 글로벌 수급 영향으로 약 7개월 동안 추락을 거듭하던 유가는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및 WTI는 최근 변동성을 확 줄이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오펙도 이례적으로 국제유가의 45, 50달러 선의 바닥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산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유럽발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 촉매 역할을 하면서 수요 증대가 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가는 현재 전일 대비 배럴당 20센트 상승한 45.35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쪽의 동향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외환시장 쪽 동향 보니까 이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급락을 하면서 유가가 좀 반등하는 게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 끝나고 나온 실적에 대한 저희가 브리핑과 또 주가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이 이번 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이 IR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 스튜디오의 정윤성 캐스터가 자세한 실적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성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미리 보는 IR 센터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삼성 SD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총 매출 8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면서 2조 1,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8.6% 증가한 1,867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8%나 증가한 1,3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종가는 2.32% 강세를 보이면서 24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증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폭 개선된 4분기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한 3조 1,02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667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979%나 증가한 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 0.75% 강세를 보이면서 46,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생활건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화장품 부문이 전체 실적을 주도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조 1,75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0.9% 증가한 1,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역시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68% 강세를 보이면서 62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이노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6조 4천억 원대를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대 연매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예상대로 호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1조 8,1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00% 증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580억 원 기록했고요. 아쉽게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5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LG이노텍도 역시 0.94%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장 10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S건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2조 7,67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3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3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07% 강세를 보이면서 22,750원에 어제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상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아주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승원 대표가 볼 때 총평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내수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적이 지금 삼성증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4년 만에 지금 성과급 지급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에서 오랜만에 들리는 이 성과급 얘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실적이 가능했던 거는 채권 쪽에서에 대한 수익이 그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이어지면서 좀 가능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금리에 대한 쪽이 만약에 좀 방향이 바뀐다라면은 증권사들에 대한 쪽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좀 늦추게 되면은 오히려 뭐 증권 채권 수익률은 계속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예. 증권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한 쪽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을 약간 조금 미스한 쪽이 LG노텍인 것 같습니다. LG노텍은 약간 미스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내보였습니다.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 일단 흑자가 나왔다라는 게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이제 올라오는 와중에서 그걸 또 이제 그 비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중국의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네. 지금 뭐 여전히 화장품 쪽에 대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이성호 대표께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성호 부장님이시죠? 지금 건설주 쪽이 그동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 또 이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높았던 쪽인데, 지난번 현대건설, 그러니까 대림산업은 안 좋았지만 현대건설 실적, 현대건설이 나왔죠. 예. 23일 현대건설 실적 예. 좋았고, GS건설도 실적이 지금 괜찮았단 말이죠. 네네. 건설업종이 지금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게 실적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 건설에 집중돼 있는 건설사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선이라든가 건설사도 해외보다는 국내에 좀 집약적으로 돼 있는 건설사는 정부의 정책이 역시 주택가격 안정과 아파트 건설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다. 미분양 해결 부분. 요번에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춘다면 역시 건설 좀 그런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시세 면에서요. 다만 저점을 해외 건설 분야에서도 많이 실적을 일구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면 GS건설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는 볼 필요 없다라는 점은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성욱 대표께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SDS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뭐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뭐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주가는 요즘에 상장 이후에 한번 반등 후에 지속적으로 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삼성 SDS가 4.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삼성 SDS의 주가 반등의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시점이죠. 물론 이제 삼성 SDS하고 이제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 관련 부분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집중을 받았는데, 실제 초반에는 제법 상승의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 SDS가 42만 9천 원에서 최근에 22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이렇게 네. 그 폭락을 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주가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빠진 시점에서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긍정적인 실적은 약간 경계감이 들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점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긍정적인 실적은 상당히 앞으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삼성 SDS는 우리 또 이승원 대표도 좀 관심 있는 기업 아닙니까? 뭐 현재 지금 위치대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전해진 어제였죠. 어제 장중에 전해진 뉴스가 지금 이서연, 이부진 지금 자매가
지금 삼성 SDS 그 지분을 가지고서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1,500억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뭐 지배구조 개편 자금으로 쓰기에는 되게 작은 자금이고 뭐 개인적인 용도로 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이런 자금이라 과연 이제 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쪽이 어느 쪽으로 쓰일 것이냐. 네. 이것도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삼성 SDS 지금 그 실적 예상치가 한 5,858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내보낸 거 봐서는 뭐 올해도 한 7,500억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영업이익에 대한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 SDS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바닥권 수준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동안은 25만 삼성 원. SDS는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죠. 네네. 근데 여전히 뭐 PER 25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삼성 SDS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주요 기업 중에서 이제 5개 기업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보실 때 오늘 의미 있는 좀 실적, 그러니까 이 기업만큼은 내가 좀 오늘 실적이 좀 괜찮았다, 아니면 실적이 뭐 기대보다 못 미쳤다, 뭐 좀 그 의미 있는 종목을 좀 꼽으시자면은요. 저는 의미 있는 종목을 꼽기보다는요. 오늘 발표된 주식과 그리고 그 주가의 흐름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4분기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뭐 실적을 내보내서 요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뭐 하한가를 가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주가 흐름이 실적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초점을 맞춘다면요. 시장은 지금 전차 안정화가 되고 있고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라는 것이 역시 실적 따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즉 우리는 투자할 만한 여건에 지금 주식시장 시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좀 히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뭐 아까 삼성 SDS가 워낙에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종목 이렇게 본다라면 LG이노텍이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던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당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하한가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을 많이 우리가 밀렸죠.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렇죠.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분기 실적을 보고 또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4분기 나쁘게 봤는데 지금 좋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노텍도 좀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지금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위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우연치 않게 얻어 걸리시는 분야도 계세요. 근데 이 밑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위로 하는 사람들을 그 정부 당국에서 발굴을 하지만 이 밑으로 하는 쪽에 대해서는 거의 발굴했다 이런 얘기를 보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그러니까 발본색원할 발굴이 아니죠. 적발해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보고서 이 주가를 그 밀어내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그 적발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좀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오늘 뭐냐면은 GS건설이 오늘 실적이 어쨌든 흑자전환이 됐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재밌는 거는 그동안 그렇게 밀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매도했는데 오늘 기관이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무려 하루에 8%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하고의 이 정보 비대칭 문제는 항상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오늘 재밌는 거는 공교롭게도 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단 말이죠. 네. 이거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글쎄 이게 뭐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현대건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하냐 아니면은 현대그룹에서 인수하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죠.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고 현대그룹이 인수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그때 현대그룹이 인수하는 그래서 하한가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수백만 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아주 최저점의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어떤 기관의 어떤 대량 매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많이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 어제죠.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했던 주요 5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어제 실적은 나름 선방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도 않고 물론 뭐
우리 쪽 증시 오늘까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또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움직임이 좀 안 좋았죠. 전반적인 상황을 좀 투자적으로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컴투스가 지금 오늘 시장이 가장 핫한 그런 기업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신고가 경신이 나타남과 동시에 지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쪽을 좀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로는 5%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줬고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라는 그 가격에 대한 그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하게 제기를 아마 저항을 맞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핵심은 이제 유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오일은 아람코에서 실적을 개런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SK이노베이션의 가격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의 전고점이 19만 원인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을 갖다 끌었어도 시장 평균 PR보다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사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증권사에서 상향 수정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흐름일 거고 근데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코스닥이 죽는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한 흐름에 대한 쪽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코스닥이 죽는다라기보다는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은 꼭 코스닥이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쪽에서 팔아서 옮기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 코스피 그 거래소 개별주와 이 거래소 지수 관련주들에 대한 동반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데 이게 내일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종가를 봐야지 알겠지만은요. 네. 역시 우리가 이슈에서 다뤄본 것처럼요. 달러 강세가 좀 약화가 되는 흐름. 그거가 또 지금 유가랑 연동되지만은 역시 주가랑도 같이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좀 더 미룰 수 있는 가능성,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앞서 우리가 논의했을 때처럼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밑거리는 달지 않을까요? 미국 시장이요. 네. 예. 미 증시가 지금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밀린 시점이 올해 들어서 이제 1월달 3중 바닥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밀리지만 미 증시도 이제 모레 정도면은 이제 저점을 만들고 반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 시장 뭐 항상 그렇잖아요. 아침에 좀 빠져서 나오겠죠. 그러나 빠져서 나오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 경제의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좀 약간 좀 탄탄한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컴투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경계감이 좀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코스닥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거래소 종목에서도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종목별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매매하는 환경 자체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좀 부적절할지 몰라도 이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더 개념에서 이제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 소수의 분들은 코스닥이 매력적이지만 사실 주가가 한 5% 올랐다가 마이너스 5% 되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감당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조금 경계감이 조금 들고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래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완전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군데 아까 SDS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한다라면 거래소 쪽에 약간 좀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석호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그 관심 어떤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거래소는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더 유효한 겁니까? 지금 이제 움직임이 좀 일어나기 시작한 대형주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게 나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까지는 중소형주, 2월 달부터는 이제 대형주로 넘어가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지수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산업재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이쪽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거래소가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그대로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아직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렁임은 당분간 거래소가 올라가는 동안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코스닥 중소형주에서는 좀 압축하는 흐름은 좀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좀 어렵게 매매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산업재 섹터 잘 움직입니다. 잠시 여기 지금 네, 대우조선해양 주봉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바닥에서 인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조선주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바닥권에 있는 대형 코스피의 대형주 같은 경우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금 요즘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어도 이게 네네. 우려될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네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조정을 보인다면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들하고 또 이제 전략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오늘 뭐 미증시는 약세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증시 쪽에 내일 그래서 약세를 보인다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산업재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다. 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 분의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봤는데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쪽 동향,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가운데 야간 선물 시장 쪽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250.60포인트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전일 정규장 대비해서 0.8%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 600계약 정도 내외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7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 쪽의 약세에 대비해서 뭐 야간 선물 동향은 뭐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지수 밀림폭 대비해서 그렇게 뭐 악화된 수급 동향까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두 분이 특히 이 종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명성욱 대표의 이 휴메딕스는 주간 단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무려 30%가 급등을 했고요. 우리 이서구 부장도 이전 지난번 차이나와 하우란이었죠? 그래, 차이나 그레이트하고 그 외 종목을 갖다 3주 연속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오늘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정말 화요일 팀이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코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섹시한 남자 그 명성욱 대표님의 종목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수요일날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네, 수요일이라고 그러겠죠. 이승원 대표가 이제 우리 명성욱 대표를 안 계실 때 뇌생남이라고 아주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섹시한 남자.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오늘 또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코스닥이 좀 경계감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러나 이제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KG 이니시스 최근에 한 5거래일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하루 중간에 상승의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KG 이니시스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대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면서 4분기에 상당히 또 주가 하락이 많이 됐는데요. 최근에 원화가 조금 안정이 되죠. 그래서 대상 같은 부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투트랙 전략이네요. 이제 강한 종목과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하고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이서우 부장의 또 종목도 좀 볼까요? 예, KG 이니시스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가져오셨네요. 오늘 아주 깨알 같은 자랑을 하시네요. 네,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 돌아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재 섹터 돌아가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급등락이 있겠지만 역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면은요. 예, 증권 쪽에서 분명히 수혜는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증권 업종도 턴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우리 투자증권이 바뀌었죠.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종목 오늘 또 올라가면서 지금 뭐 한 달여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NH투자증권 한 번 더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역시 이제 구력이 느껴지는 두 분의 종목 소개였는데 저 늘 궁금한 게 이승석 대표님의 종목 소개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선 좀 어렵고 시간 관계상 내일 공개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일 28일 수요일이죠. 지금 먼저 시장이 요즘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씩 올라와주고 있는데 미국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미국 FOMC 회의의 전망과 또 이번 분기 실적에서 실적 기대감과 또 추후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세 종목을 좀 압축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파트너스 방송이라고 있죠. 이쪽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아침 8시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시황과 종목을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방송에서 못하고 있는 이 벙어리 냉가슴을 내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주 오늘도 많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내일 상당히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이 두 분 참 종목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에 이런 좋은 종목과 또 시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걸 참 자랑스럽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 자랑스러운 두 분을 또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하루하루 뭐 참 어지럽고 정신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증시 쪽도 좀 용트림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죠. 오늘 미국 증시의 어떤 약세가 결국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증시 내일 힘을 좀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